아니 김학 기자님 볼 때마다 이제 네. 명태균 게이트가 뭔가 한 단계씩 진도가 나갑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그 수사보고서가 왜 특정 언론에만 갔는가 이거에 대한 관심들이 아주 높은 것 같고 네. 전반적인 지금 창원지검의 분위기는 어쨌든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에 스타트하겠다 메시지 혼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네. 어쨌든 이 얘기는 맞습니다. 네. 뭐 메시지 혼선이라고 표현하지만 본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한번 받아야 되는데 지금 뭐 분위기 완전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내부적으로? 네. 그래서 좀 어쨌든 빨리 체포가 돼야 된다. 그래야 네. 우리가 기다리는 결과들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아니 생각. 완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그 수사 보고서를 우리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지만은 너무 자세하게 내용들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하나하나 다 드러나 있어요. 근데 그 정도 그 정도 되면 통째로 넘긴 거 아닙니까? 저는 어지간한 그 뭐 안종범 수첩 이후에 가장 완벽한 유출이 아닌가라고. 맞습니다. 나는 그 무슨 검찰 이렇게 돼 있고 뭐 앞에 성 있고 네. 이름 땡땡 돼 있는 맞아요. 그것까지 네. 찍혀가지고 나가는 건 처음 봤어요. 어?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그냥 통째로 넘긴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후퇴할 수 없게 뭔가 네. 쐐기를 박는 느낌이고 내란 수사로 이제 피의자 윤석열이 아마도 이제 철장 신세가 된다면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속도를 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네. 보고서 자체가 작성 시점을 보면 그걸 작성한 검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실무 그렇죠, 라인에서. 네. 근데 11월에 이미 이 내용을 다 파악을 했는데 11월에 이른바 풀을 못했던 거잖아요. 그걸 이제 묵혀두고 있다가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수사상 업데이트된 수사상이 아니라 11월에 이미 그만큼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이제 그 어쨌든 윤석열 내란 피의자 윤석열의 신병이 정리가 되면 창원지검이 지금 수사 오늘도 강혜경 씨가 또 조사를 받아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제가 기억에 6차, 7차, 8차 정도까지 막 관심을 받았었는데 오늘 14차입니다. 14차예요 벌써? 그러니까 14번. 그 사이에 아, 네. 우리가 계속 보도해왔던 국면만큼의 조사가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사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풀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때 이 그 검찰 수사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법무부 차관이 그 내용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느냐, 보고했느냐. 그러니까 보고는 안 받았지만 내용은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법무부 차관이. 네네. 그러면 그 정도 법무부 차관이 국회 나와가지고 답변을 했을 정도면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대충 이게 용산에도 분명히 보고가 들어갔을 것 같다. 그 보고가 들어갔을 때 윤석열의 어떤 그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마 극대화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도 나온 내용들 보면은 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 상황을 보고 진노했다는 그렇죠.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네. 나한테 등을 돌렸구나라고 윤석열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죠. 11월 그쯤에. 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내란 이전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또 이제 언론에 나온 보도들은 정말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주말에 이제 경호처 간부들 오찬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수사기관의 2차 영장 집행 시에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사실이랑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력 사용을 검토했다라는 보도까지가 나왔을 때는 변호인단이 일단 부인을 했어요. 그런 네. 짓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뭐 구체적으로 총기가 안 되면 칼을 사용하면 안 되냐는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이. 윤건영 의원 주장이죠. 주장했다는 본인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그리고 지금 이제 경호차장이 화기를 담은 여러 가지 가방들을 숨겨서 들고 다녀라 이런 이제 식의 지시까지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심리 상태의 발현인 건지 실제로 경호처가 흔들리는 정도는 뭐 지금 밖에서 보기에 흔들흔들한다 이게 아니라 거의 이가 빠진 수준으로 지금 그러니까요. 되고 예.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뭐 경호처도 하나의 부대라고 그냥 예를 든다면 모든 부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세 아니겠습니까? 이 싸움에 대한 정당성, 이 싸움에 대한 믿음, 이 싸움에 대한 신념으로 말하자면 전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미 이런 제보들이 뭐 이렇게 채널을 맞아요. 달리해서 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네. 자체가 지금 경호처의 어떤 내부 상황, 동요를 격렬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근데 왜 체포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 그리고 오늘 이제 조간 신문들 네. 보면은 사진들이 많이 공개되는데 네. 이거 참 공개된 게 이제 중무장을 하고 있고 아마도 기관 단총이나 뭐 화기를 담은 것으로 보이는 가방도 네. 이제 이렇게 백팩을. 휴대하고 있는데 네. 이런 사진을 사실은 언론에 노출될 거를 알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이 사진을 왜 보여줬을까요, 우리 MC가 네. 보시기에는? 네. 아니 이제 자신네들의 위력을 과시하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들어와 우리, 봐라. 이 정도까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고 만약에 니네 들어오면 어떤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논란이 될 텐데 너희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그런 것도 보여주면서 네. 아직까지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경호 인력들이 남아 있다. 내 네.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경호 인력이 이만큼 있다. 이 정도 힘은 있다라는 걸 과시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전해지는 소식으로는 김성훈 경호차장이 이제 간부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네. 거기서는 물리력 사용에 대해서 반발이 많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타임라인을 정리를 해보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윤석열이 경호처 간부들을 불러서 계속해서 오찬 같은 거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무력 사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실상 독려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주말하고 이런 사이에 계속해서 경호처 내부에서 이게 균열이 일고 있다라는 보도가 막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은 이미 윤석열도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을 만한 경호처 몇몇 간부들을 이제 추려가지고 소수만. 네, 소수만 추려가지고 6명 정도 추려가지고 음. 이틀 연속 이제 저는 오찬을 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감의 이게 반영인 거죠. 그러니까 경호처도 이제 다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믿을 만한 이런 간부 몇 명만 내 측근에 있으면은 그래도 이게 관저에 지난번에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3차 저지선 이런 것까지 쳤잖아요. 저는 지금 이 시각에 한 30분 뒤에 만약에 들어간다. 그래서 3차 저지선까지 그냥 뚫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 바로. 네. 네. 지금 이 정도 경호처가 지금 균열이 돼 있으면. 음. 근데 문제는 윤석열이 있는 그 관저 내 거기가 문제인 거죠. 거기는 아마 그 아까 그 오찬을 했던 6명을 비롯한 소수정예. 소수 정예들이 아마 실제로 거기서 버티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고 그 6명 단 대여섯 명 정도가 실제로 무기를 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윤석열의 그 항상 검찰총장일 때부터 스타일인 것 같아. 자기가 뭔가 좀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리면 항상 그렇게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밥을 먹잖아요. 고검장 회의, 고검장 회식 엄청 했어요. 맞아요. 추미애 장관이랑 부딪힐 때. 네. 대통령 되고 나서도 자기가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릴 때 꼭 조중동에서는 식사 정치라고 포장을 잘해줬지만 꼭 그 주변에 점호하잖아, 점호. 주변에 몇 명 남아 있는지 자꾸 점호하잖아. 국회의원들이 관저 앞에서 막 체포 저지하겠다고 이렇게 섰을 때도 44명 밥 왔을 먹고 때. 가라고. 근데 44명이 안 먹겠다.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여기까지. 우리는 저기 여기 계신 그 어르신들한테 있는 얼굴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예, 예. 네. 아까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뭔가 좀 갈등상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그 한 분이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다가 내부 네. 직원들만 볼 수 있는 글을 올렸는데 그게 뭐냐면 체포영장 집행을 적법한 집행을 막게 되면은 공무집행 방해라서 안 된다 이런 걸 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네. 삭제됐다가 다시 복구가 되는 과정을 밟았는데 저희가 이제 내부의 경호처 직원들 취재한 바에 따르면 불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아 지금 거기가 수십 명 정도가 상주할 수 있는 시설인데 지금 이제 몇백 명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있을 공간도 없고 그렇겠죠. 그러면 12시간 막교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주차가 안 되잖아요. 지금 막고 있어서. 그럼 멀리다 차를 세우고 걸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걸어올 때 소리를 다 듣잖아요. 소리를 다 들으면서 이제 오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그냥 공무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월급 다 받아야 되고 생활인으로 맞아요. 살아가면서 네. 연금도 받아야 되고 이런 건데 매일 고민하는 거기 앉아서 할 일도 사실 없잖아요. 지키는 동안은. 그럼 매일 고민할 거 아닙니까? 내가 네. 들어왔는데 만약에 생각이 많아지죠. 무력 충돌이 되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고민을 직업인으로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출퇴근할 때마다 그 시위대를 마주치고 있다 지금 이런 거고 그다음에 매트 깔고 뭐 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복도에서. 네. 그다음에 컵라면에 햇밥 먹으면서 살고 있고 쓰레기 또 처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아이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들이라 놓고 보면 그러니까 경호처가 애초에 터져 나왔던 반발은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이거였고 왜냐하면 이게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나가서 조사를 받으면 될 일인데 이걸 왜 이러고 있는 거냐 지금 아니, 이거였고 그러니까, 네. 지금은 저는 경호처 직원의 한 95% 이상은 한 번도 우리가 관계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이나 이런 수사관들하고 무력을 논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상상도 거예요. 못했죠. 네. 네. 근데 지금 모든 언론의 전제는 뭡니까? 경호처가 무력을 쓸 걸 전제하고 네. 전개가 되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근데 실제 내부에서는 야 우리가 이런 병력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근본적인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그리고 계엄 선포한 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도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공무원 시험 봐서 공무원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각자의 판단들은 다 끝났을 거라고요. 예를 들면 이게 기간이 얼마 안 됐을 때 시점이면 이게 뭐지? 내가 예를 들면 이쪽에서 전파되는 정보, 예를 들면 그때는 용연파라고 부르던 뭐라고 부르던 그렇죠, 네. 여기서 전파되는 기관의 정보가 세상의 논리보다 훨씬 더 그 중요하고 네. 말하자면 더
정확한 것이라고 믿을 수 있지만 단기간에는 근데 지금은 그런 국면도 이제 아니라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저도 이제 민평론가님 말씀대로 집 앞에까지는 금방 갈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뭐 한 150m까지 갔다는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네. 거기가 3차 저지선인데 지금 그리고 군 병력이 빠지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사실 물리력은 별로 없고 원래 이제 물리력이라는 게 제가 통화했던 총정급 인사도 그 얘기를 하던데 앞에 5명만 연행하면 끝난다. 그게 그들이 연행이 된다라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사업 처리로 이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 오래 걸리진 않을 거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최후의 말하자면 저항을 하는 단계에서는 그 단계에서의 물리력인 거죠. 그 단계에서 어느 정도 물리력을 쓸 거냐. 네.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뜯어내야 되는 건데 네. 뜯어내는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적인 고민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12.3 내란 사태 때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갔잖아요. 그때 흔히 말해서 명령을 받고 들어간 계엄군이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를 몰랐다. 임무수행을. 임무수행을 와보니까 국회더라라고 음. 해가지고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기사가 조선일보를 비롯해가지고요 언론들이 상당히 비중 있게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때 뭘 느꼈냐면 그렇지 윗대가리가 문제지. 거기 그냥 지시받고 내려간 계엄군이 무슨 죄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사실 그린 기사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겨레를 비롯해서 경향신문이라든가 네. MBC라든가 이런 데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경호처 내부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다라고 하는 기사가 빵빵 터져줘야 되는데 여기는 쓰는 것만 써요 또. 네. 예전에 조선일보가 그렇게 써줄 것을 기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조선일보가 네트워크가 세단 말이에요. 군하고 이쪽이. 근데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안 나옵니다. 그거 일단 굉장히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마치 공수본하고 경호처 사이에 이게 대립양성으로 자꾸 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이 빠져 있어요. 누굽니까? 최상목. 아니 최상목 권한대행이 네. 경호처에 대해서 지휘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끝납니다. 이거는. 네. 기관 간의 분쟁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한마디면 체포영장 집행하는데 협조해라. 라고 만약에 그 지휘를 하면 끝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딴소리만 계속 하잖아요. 네. 하나만 하는 소리만. 네. 지금 경향 한겨레 MBC의 정보가 좀 상대적으로 이제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방금 전에 속보가 나온 게 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계엄 때 소방청장에게 경향 한겨레 MBC의 단전 단수 협조하라 이랬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또 적극적으로 가담했네요. 아니 이상민. 난 저거 네. 보지도 않았는데 네. 내가 지금 얘기한 언론사 어떻게 저렇게 콕 찍냐. 아니 단전 단수하고 하게 되면 우리가 네. 언론사에서 신문 제작이라든가 콘텐츠 인터넷 콘텐츠 제작이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단전 단수 조치를 하려면 건물에 대한 장악이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장악이 전제가 되는데 지금 저걸 소방청장에 지시한 것만 나온 것 같은데 소방청이 건물을 장악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소방관들이 와서 그러면 사실 건물을 장악할 인력에 대한 지시가 별도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저희는 저때 바로 보직간부 이상들은 회사로 다 복귀를 하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단전 단수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문을 못 만드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요. 네. MBC에 있는 모든 기기가 디지털 기기인데 MBC도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네. 신문사도 뭐 그런 건데 사실 저런 조치들이 지금 밝혀지지 않은 계엄의 어떤 그 이면들. 이면들이 네.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 아니 그런 상황인데 정말로 이제 저런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면은 네. 뭐 자기 소극적으로 뭔가 경고성 계엄을 하려고 했다는 얘기들이 논리 근거가 허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니 그 이후에 내란 실패하고 난 이후에 국민담화 하면서 자기가 진짜 제대로 할 생각이 있으면 단전 단수부터 했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원래 하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뻔뻔하게. 지금 저 속보도 그렇고 네. 국회 쪽에도 실제로 그 연습을 뭐 빌미 네. 삼아가지고 수방사 산하에 있던 뭐 그러니까요. 네. 그 이름도 요즘 네. 고유명사 약한데 네. 그 뭐 하나 만들었다면서요. 아. 수방사 산하에 네. 그렇습니다. 그 수호신. 네. 수호신 맞아. 네. 수호신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국회 일대 여의도 일대 전기를 끊을 수 있는 데에 가서 끊을 수 있냐고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실제로 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총선 이전에는 이제 이 암암리에 준비를 해서 자기네들끼리 훈련을 하다가 총선 이후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훈련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고 그리고 경호처에서 어쨌든 간에 살금살금 뭐 내부의 얘기들이 새어나오다 보니까 네. 어떤 조치를 취했냐 보란 듯이 부장급 간부 한 명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호처 내부의 균열이 좀 심하고 그리고
이런 그 무기라든가 이런 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일명 경호처의 부장급 간부가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그만둬라, 음. 직을 던져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치 보직을 이제 해임한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호처가 그러니까요. 예. 이상한 입장을 내놨어요. 네. 원래 이 보직 해임된 경호처 부장 이 간부는 그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해서 보직 해임된 게 아니고 국수본이라든가 이런 쪽에 정보를 계속 누설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치 이제 날린 것처럼. 그래서 그 부서 15명을 지금 다 말하자면 업무 정지를 시켰는데 그렇죠. 지금 경호처가 가장 큰 동요의 지점은 뭐냐면 이 박종준 청장에 대한 그거예요. 맞습니다. 여기를 지금 구속을 안 시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국수본 관계자가 오늘도 공문을 그렇게 발송했는데 협조하면 참작한다. 그렇죠. 네. 이렇게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호처 내부에서는 지금 그래 뭐 들어올 때까지 지시 따르는 척하지. 근데 내가 들어오면 협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신병의 문제랑 직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박종준에게 보고하는 사람은 제보를 넣는 사람은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종준은 건너갔다고 보니까 이 물을 건너갔다고 보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김성훈 차장이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거 들어갈 거고 이례적으로 어저께 경찰이 뭐를 흘렸습니까? 2차 집행과 관련된 상황을 박종준에게 확인하고 있다고 그렇죠. 네.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지금 경호처가 하고 있는 준비, 경호처 얘기를 우리가 다 손바닥에 놓고 알고 놓고 있다. 이 네. 얘기를 경호처에게 준 거거든요. 정보를 주는 거죠. 네, 근데 네.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이게 약간 반발 조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응 조치, 대응 경호처 조치로. 음. 아니 그러니까 오늘 경호처가 이제 입장문 밝히고 보면은 무시무시한 범죄를 다 붙여놓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해당 부장은 군사기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이다. 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대통령 경호법 위반이다. 이렇게 잔뜩 붙여놔요. 예.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경호처 내부에 지금 남아 있는 직원들이 음. 매우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강하게 가는 건데 예. 저는 박종준 그 전 경호처장이 구속을 안 시켰지 않습니까? 국수본에서 이미 굉장히 많은 내용을 실제로 얘기를 했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 작전을 지금 이 공수본에서 쓰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밀리는 거예요, 진짜.